문화재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액한 1조 2,93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에 54억 원을, 8만 대장경 DB 구축에 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월산 대선사 25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중도선 사상을 담은 학술 서적을 봉정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부르나 존자 무진장 대종사 9주기 추모 달해제가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무봉 성우 대종사를 비롯해 4부대중이 모여 함께 추모했습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조계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는 유일한 에코마일리지 단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액한 1조 2,93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에 54억 원, 8만 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1억 원을 배정하는 등 불교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눈에 띕니다. 최준호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 기금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7.7% 921억 원 증액된 1조 2,93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 국능원 관리, 매장문화재 보존, 조사 지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재 분야 재정 규모가 확대된 것은 어떤 불교유산이라든지 무형유산 같은 전통문화유산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어떤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신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새 정부의 문화재 정책 기조에 발맞춰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에 54억 원, 8만 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 사업은 어떤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281개 사찰에 정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8만 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전체 인경본을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이 계속 강조해왔던 비지정 문화재로 확대되는 포괄적 보호와 디지털 기반 보존 체계 확립,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산업을 진흥시키고 글로벌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확대하여 미래 문화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걸 첫 번째로 하였고, 두 번째는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을 온전한 보존과 모두가 누리는 품격 있는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을 3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발표된 정부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성림당 월산대선사 25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월산대선사 생애와 중도선 사상을 담은 학술 서적을 봉정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불가해 불가찬이라. 이건 비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대선사 25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대종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관장 종상대종사, 주지 종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원로 스님들과 주요 소임자, 교구 본사 주지 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가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스님께 올리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스님을 잘 받들겠다는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모 다래제는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 대종사의 축원을 시작으로 문도 대표 스님들의 헌양과 종사 영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래제에 참석한 원로 스님들은 월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행하는 만큼 부처를 행이 바로 불도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조실스님의 크나큰 법과 한량없는 자비와 고귀한 가르침을 또한 조실 스님을 그리워하는 불국사 사부 대중은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림당 월산 대선사시 우리 후학들은 대선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불국토를 청정히 하겠습니다. 부디 연화대에서 국어 살펴 주옵소서. 이날 추모 다래제에서 월산 대선사의 생애와 중도선 사상을 엮은 학술 서적을 봉정했습니다. 특히 월산 스님의 사상과 유업을 현창하는 데 공로가 큰 조계종 호계 원장 보광 스님과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연구부장 등의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불사일법이 중요 일심불란이 도라는 말로 중도를 한마디로 이것이 월산 큰 스님의 선의 기본 사상이구나. 그래서 중도선이라고 하는 것을 불국사 사부대중은 월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후학 양성과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평생 전법 활동을 펼치며 대중 곁에 머물렀던 한국의 불운하 존자 무진장 대종사 구주기 추모다래제가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무봉 성우 대종사를 비롯해 스님을 기억하는 사부 대중이 조계사 대웅전에 모여 함께 추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년간 조계사에 주석하며 전법 활동에 매진했던 무진장 대종사.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무진장 대종사 구주기 추모 다래제에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무봉 성우 대종사,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법산 대종사, 원장 진관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매년 추모 다래제를 찾고 있는 무봉 성우 대종사는 행자 시절부터 존경했던 스님이 무진장 대종사였다며 스님과의 일화를 사부대중에게 전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진실한 스님이 귀하고 귀한 때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찡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지신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부처님 법 널리 펴겠다는 생각 그 하나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나 195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무진장 대종사는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 활동에 매진하다 지난 2013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무진장 대종사는 칠무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가리면 안 된다며 모자와 목도리, 소못 등을 착용하지 않으며 그 뜻이 후학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법산 대종사는 무진장 대종사의 법음이 조계사 경내 곳곳에 스며 있다며 그 원력을 후학들이 이어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의 참된 종지가 승풍이 진작되어 미래 한국 불교의 모든 스님들과 신도님들 내지 시민들이 함께 승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진리 말씀을 토하시면서 그 원력을 한시도 버리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무진장 대종사 선생님이십니다. 다래제 참석 사부대중은 무진장 대종사의 가르침이 후학들과 불자들 가슴 깊이 전달돼 한국 불교가 청정하게 발돋움할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경주 흑륜사가 신라 2차돈 성사 순교 1495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경주 흑륜사는 어제 동화사 회주 의연대종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돈 성사 순교 1495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신라의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2차돈 성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흑륜사 주지 법진스님은 불교의 홍포를 위해 순교하신 2차돈 성사님의 거룩한 정신을 오늘날에도 다 함께 본받고 기리자고 말했습니다. 일부 추모제에 이어 진행된 2부 음악회에서 불자 가수 고정우의 축하 공연과 테너 양승엽, 바리톤 김기환의 음성 공연에 이어 시조, 민요, 국악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구례화엄사가 독립운동가 동헌당 태연대종사 열반 제39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 추모제는 상단불공을 시작으로 죽비삼배, 행장소개, 반야심경 봉도, 문도 대표 헌다, 헌화순으로 봉행됐습니다. 동헌 문도를 대표해 도철스님은 은사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화엄사가 더 큰 도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18년 용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한 동헌스님은 대각회 초대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의원, 화엄사 조실 등을 거쳐 1983년 구층암에서 범납 66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총무원과 중앙조계, 불교중앙박물관 등 조계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저감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는 유일한 성과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가 어제 서울시를 대신해 2021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에 선정된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업과 종교단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에서 조계종의 핵심 기관이 상주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눈에 띄게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직전 2년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10% 이상 절감을 하신 단체여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잘. 종로구 관내에서는 한국불교 유지재단이 유일한 에코마일리지 단체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같은 기간 내에 에너지를 10% 이상 감축한 단체는 서울시 내에 총 250여 곳, 이곳 가운데 공실 등으로 자연 감축한 사례를 제외하고 다양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에너지를 감축한 단체가 25곳인데 그중에 종로구에서는 조계종이 유일한 겁니다. 또 불자들에게 저탄소 생활실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탄소 중립 생활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 LED로 더 바꾸면서 에너지를 조금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퇴근할 때도 다 컴퓨터나 모든 스위치, 파워 이런 것도 다 끄기, 중단에서 나오는 이 페이퍼라든가 쓰레기들을 효율적으로 시설팀에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일괄 해서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 조계종은 기념관 내 3,700개 등기구를 전력 소모가 낮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에 잔여를 활용하는 한편 노후 보일러를 질소 산화물 배출 농도가 낮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통틀어 약 34톤 CO2, 14%의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를 거둔 겁니다.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에는 에너지 절약 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환경보살도를 실천 중인 불교환경연대가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녹색 사찰을 1,080개까지 확대하고 사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불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9월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갖고 출발한 불교 환경연대. 어느덧 21주년을 맞았습니다. 4대강 100일 수행, 탈핵운동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으로
녹색 사찰 중심의 대중이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까지 불교 환경연대는 20년 동안 연결된 온 생명이 소중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동력이 됐었고요. 저는 그것이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굉장히 크게 정서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운동단체들한테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감동을 좀 많이 주어서. 하지만 코로나19 악재와 부족한 홍보로 캠페인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21주년을 맞아 불교 환경연대가 쇄신을 다짐하며 향후 20년 활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것. 2040년까지 녹색 사찰을 1,080개까지 늘리고 광주 전남, 울산, 부산에 이어 전국 지부를 8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찰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녹색 불교 운동 조직을 확대하는 겁니다. 불교 환경 운동은 주로 불교가 베이스긴 하지만 대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였었어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불교 자체를 바꾸는 것. 불교 환경연대 활동을 알리고 환경보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도 발간했습니다. 20년 발자취를 담은 책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시대순으로 환경연대의 활동들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우리 20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의미들을 좀 담아서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 20주년사도 저희가 책을 지금 발간을 했는데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생략했던 20주년 기념식을 오는 6일 개최합니다. 홍보대사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환경연대 활동가들의 합창을 조계사 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맞춤형 화쟁 교재인 하이화쟁과 스님 대상 맞춤형 교재인 화쟁바람일에 이어 세 번째 불자 대상 맞춤형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 화쟁은 불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평화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 교재로 한 학기 교과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 16장으로 구성돼 갈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진화해서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상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풀어내는 실습을 통해 화쟁 사상을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선언 선문회가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달 30일 구례 화엄사에서 담선 법회를 열고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법회 입제식에 참석해 가나선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모인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선문회 회장 기현 스님은 비구 스님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담선 법회를 위해 도량을 내주신 덕문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1일차 법회에서는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초기 불교 수행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3일차인 오늘은 지금의 가나선을 주제로 스님들 간 토의로 법회를 회항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청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지난달 30일 해원정사 경내 마당에서 대표이사인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과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쌀 10kg 200포, 총 2,000kg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원어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쌀은 연제구청 관내 거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제노인복지관, 연제구 지역자활센터, 부산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구성원들로 이뤄진 공연 제작사 백상컴퍼니가 오는 9월 2일 연극 꽃에 빌린 말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연극 꽃에 빌린 말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백상컴퍼니의 초연작입니다. 이번 작품은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불교 학생의 이황 후원 회장과 동문들이 지원한 연극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생했습니다. 백상컴퍼니 이장건 대표는 동국대 학생들의 외연을 넓히고자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다며 연극을 보고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극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